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라이다 회사 시리즈 3편으로 벨로다인과 루미나이어 아우스터와 이노비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회사의 기술력이 다른 라이다 회사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매출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다 회사 4개를 비교하여 어느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우스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우스터는 2015년에 설립된 회사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아우스터의 차트이며 상당히 큰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우스터는 앞서 라이다 회사 분석 시리즈에 나왔던 루미나 벨로다인과 같이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된 회사로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최근 4월에 8달러 이하까지 떨어졌지만 현재 12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회사가 과연 앞서 말씀드린 벨로다인과 루미나와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우스터는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요? 바로 영상에 보이다시피 라이다의 구성을 디지털로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아날로그 라이다는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내부에 여러 개의 센서를 넣어서 패키징을 합니다. 아마 벨로다인의 라이다를 예시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우스터의 라이다는 이런 광학 센서들을 하나의 칩으로 모아 디지털화했다고 합니다. 아우스터의 말로는 센서의 능력은 향상됐고 가격이 싸졌으며 경량화됐다고 합니다. 아우스터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라이다 시장에서 보급형 라이다 시장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현재 라이다는 비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스터는 성능은 다른 고급 라이다보다 떨어지더라도 보급형 라이다를 만들어서 빠르게 라이다를 많이 보급하는 게 목표인 회사입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 동일한 다른 라이다 가격에 자기네들은 5개의 라이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아우스터의 라이다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4개의 제품이 아우스터의 제품군입니다. OS 시리즈는 3개가 이미 나와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ES2는 2022년부터 양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을 다 적어 놓았고 새롭게 나오는 ES2 시리즈는 2022년부터 양산 예정이고 600달러라고 합니다. 보시면 다른 회사 제품들과 특별히 가격이 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벨로다인이나 루미나도 저 정도 가격의 라이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각 회사들의 라이더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아우스터는 ES2, 벨로다인은 벨라빗, 루미나의 아이리스 전부 2022년 양산 예정인데 예상 가격을 보시면 벨로다인이 100달러, 두 번째로 싼 건 루미나가 500달러, 마지막으로 아우스터가 600달러입니다. 아우스터가 노리는 보급형 라이다 시장에서 가격적 메리트는 미래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능적으로 비교하자면 자율주행 쪽에서는 루미나가, 일상생활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벨로다인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죠. 아우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500개 이상의 고객이 있으며 2020년에는 2000개 이상의 센서를 팔았다고 합니다. 한 개의 센서를 팔아도 고객으로 되는 것 같네요. 파트너사를 보면 퀄컴, 엔비디아, 미 육군 등이 있습니다. 아우스터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아우스터는 올해 중국 자율주행 버스 회사 큐크래프트와 라이다 센서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시리즈 B 투자로 5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보통 스타트업들이 시리즈 A 투자까지도 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회사들이 많은데 시리즈 B까지 받은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듯 합니다. 하드웨어 직접 회로 부분 1위 기업인 자일링스와 협업하고 있고 자율주행 트럭 업체 플러스에서 아우스터의 라이다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육수에 나오는 사진은 아우스터 홍보 자료에서 자주 나오는 자율배송 로봇인데 이 로봇을 만든 회사가 포스트메이츠입니다. 아우스터의 라이다를 사용해서 이 로봇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우스터의 예상 매출입니다. 2020년에는 19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21년에는 34밀리언 달러, 22년에는 107밀리언 달러, 25년에는 무려 1584밀리언 달러로 20년하고 비교하면 무려 83배가 증가한 매출입니다. 이 자료는 가장 이상적인 매출을 예상해서 기업에서 발표한 자료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아우스터의 21년 1분기 매출입니다. 6.6밀리언 달러를 벌었으며 전년 동일분기 대비하여 187%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33에서 35밀리언 달러로 예상했으며
앞서 보셨듯이 21년 예상 매출 34밀리언과 비슷합니다. 아우스터의 포지션은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보급형 라이다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부분을 차지하려는 게 목적인데 자율주행은 루미나가, 일상생활 분야는 벨로다인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루미나처럼 특별한 파장을 사용해 거리를 더 감지하거나 아니면 벨로다인처럼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매출이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매출이 많다는 것은 시장에서 곧 인정받고 있다는 말이죠. 뒤에서 다시 한번 지표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지만 아우스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라이다 기업과 차이점을 못 느끼겠습니다. 하지만 라이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 아우스터도 같이 성장해 나갈 확률이 큽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라이다 회사 이노비즈입니다. 2016년에 설립된 라이다 회사로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임원진들은 주로 이스라엘 군 출신들입니다. 차트의 변동성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 역시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했으며 앞서 말씀드린 여러 라이다 회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노비즈는 시리즈 C까지 투자를 받았으며 보시면 유명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그나, 앱티브, 삼성 하만 등과 맺었으며 특히 BMW가 파트너사로 있는 것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BMW의 수석 개발 부사장은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노비즈의 라이다를 사용하여 새로운 5시리즈와 7시리즈에 넣는다고 합니다. 이노비즈의 첫 번째 라이다인 이노비즈 1입니다. 예상 가격은 $1000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발 중인 이노비즈의 두 번째 라이다 이노비즈 2는 2021년 4분기부터 샘플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상 가격은 $400에서 $500입니다. 이노비즈가 다른 라이다 기업과 다른 점은 빨간색 네모 부분에 보이다시피 솔리드 스테이트 MEMS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루미나와 같이 250m로 늘렸다고 하는데 루미나는 현재 500m까지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50m로 거리가 늘린 제품은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이노비즈 1이 아닌 이노비즈 2입니다. 벨로다인도 현재 대부분 라이다가 250m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MEMS라는 방식은 아주 작은 거울을 사용해서 레이더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벨로다인과 루미나의 레이더는 방향을 바꾸기 힘들고 비싸다고 합니다. 이 MEMS 방식은 진동이나 충격에 더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에 나오는 다른 회사들의 최신형 라이다는 가격도 다들 싸지고 기술력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가격은 더 이상 라이다의 경쟁력이 아닌 듯 합니다. 이노비즈는 2020년에는 $5밀리언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2021년에는 $9밀리언, 2025년에는 $581밀리언로 2020년 대비 116배 증가한 매출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2025년에는 하드웨어 매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매출도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가장 잘 됐을 때를 가정한 예상 매출입니다. 이노비즈의 21년 1분기 실적은 작년 동일 분기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 21년 1분기는 $72만, 20년 1분기는 $83만 과연 올해 예상 매출 $900만 달성할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라이다 기업들과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벨로다인이 압도적으로 매출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루미나가 매출에 비해 큰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PSR을 보시면 이노비즈는 276으로 매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우스터의 PSR도 102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역시나 벨로다인이 다른 라이다 그룹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라이다 산업이 커질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 회사 전부 라이다의 기술력이 있으며 여러 유명한 기업들과도 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라이다 시장이 커짐에 따라 라이다 회사들도 당연히 커질 거라 예상되지만 수많은 라이다 회사 중 저평가이고 상승력이 높은 회사를 고르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앞으로 이 라이다 기업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좋은 소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공유드리겠습니다. 벨로다인 공식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우리나라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